여러분, 가계부채가 총비상이라. 그래서 경제가 통째 무너져 내릴 위험성이 크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일단 이걸 먼저 보시지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입니다. 153.9%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매일경제하고요, 한국경제연구원이 쉽게 말하면 가계부채 분석 모델을 활용해서 이게 분석한 내용의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가계부채는 105% 정도 된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153.9%예요. 153.9%라는 것은요, 한 나라 국민이 한 해 동안 생산하는 총액보다도 53.9%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위기 정도가 아니라 그냥 경제가 통째 붕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계부채 비율이 이렇게 되면 세계 1등입니다. 세계 1등. 여러분 보세요. 가계부채 비율이 153.9%면 1등이에요. 1등. 1등. 그동안은 105.8%로 스위스, 호주, 캐나다 다음에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가계부채 중에 숨은 부채를 찾아내니까 이렇게까지 올라간 거예요. 숨은 부채. 그림자 부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전세 보증금을 말합니다. 이 그림자 부채, 숨은 부채라는 게. 그런데 이 숨은 부채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지금까지 예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전세 보증금이 995조 8천억 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이게 잘 보시면요. 잘 보시면 가계부채도 2191조 6천억으로 나오죠. 여기에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자영업자 부채, 개인사업자 부채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할 때는 1869조 4천억 원이라고 해서 여기에는요, 개인사업자 부채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제결제은행이죠. BIS 국제결제은행은 어차피 개인사업자 부채 개인이 갚아야 돼요. 가계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가계부채로 치거든요. 그렇게 하면 2191조 6천억 원입니다. 여기에다 전세보증금 995조 8천억까지 포함을 시키면 무려 말입니다. 무려 3187조 4천억 원이. 진짜 충격적이죠.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전세보증금이 800조 정도 수준이다, 뭐 이렇게 계속 발표가 됐고요. 이 보증금 안에는요, 쉽게 말하면 가계부채에 전세자금 대출도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까지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800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계부채하고 중복된 것을 빼면 한 400조 500조 될 거라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매일경제하고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건 아니에요. 전세보증금은 전세보증금 따로, 다시 말해서 세입자와 지금 쉽게 말하면 집주인하고 거래된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계부채 중에 전세자금 대출은 가계부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거와 별도로 전세보증금만 지금 1000조 995조 8천억 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진짜 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기사에서 경제가
통째 무너져 내릴 위험성이 크다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왜요? 여러분 금리 인상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대로 가면 금리 인상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우리는 더더욱 심화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일본만 하더라도 가계부채가 68.8%밖에 되지 않습니다. 68.8%. 예.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게 전세 자금까지 포함을 할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3.9%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충격은 클 수밖에 없겠죠. 지금 크다는 이야기가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가 통째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129.8%고요. 호주는 119.4%, 캐나다는 107.5%입니다. 대한민국은 153.9%고요. 진짜 최악이죠. 저는요. 그 어느 때보다 이 가계부채가 폭발하는 것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충격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전세보증금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이야 어느 누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사실 한국은행에서는요. 전세보증금은 사적금융이라고 해서 이게 통계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상황을 가소평가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요. 이거 아니다 이거죠. 게다가 가계부채를 한국은행에서 통제할 때는 개인사업자 부채는 포함을 시키지 않는데 개인사업자 부채도 지금 300조가 넘어서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부채가 3,187조 4천억 원이나 된다니 이거야말로 진짜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부채가 이렇게 통계 외의 부채 쉽게 말하면 그림자 부채인데요. 이렇게 그림자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은요. 결국은 대한민국의 부채 폭발이 언제든 예고가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면 말입니다. 부채 폭발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 기준금리가 3%잖아요. 이대로 가면 여러분 알다시피 11월 24일에 또 금리를 올릴 거예요. 그때도 빅스텝이 될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 그 충격의 여파는 얼마나 클까요? 저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영끌한 사람들 2030 영끌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노령 부채 이것까지 합쳐지면 저는 가계부채가 그 어느 때보다 빨리 터질 거다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가 지금 다중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거는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겠다 싶었는데 그 체력조차도 지금 서서히 고갈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읽힙니다. 여러분 부채 폭발은요 이제 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그만큼 위기라는 게 가까이 와 있다는 이야기 그에 대한 대비책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 바로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